국회의원 강선우에 대한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2차례나 접수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 아시는 것처럼 보좌진 월급은 국가가 주죠. 그런데 왜 월급 주지도 않는 강 후보자와 이런 분쟁이 발생했는지도 의문인데, 어제 청문회에서도요, 강 후보자 퇴직 보좌관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보시죠. 퇴직 후 취업 방해까지 했다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? 제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46건의 면직? 이게 아니라고 하셨죠? 28명의 해고건이라고 했습니다. 그냥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생계입니다. 보좌진 소모품 아닙니다. 제보에 의하면 후보자가 권고 사직 처리도 안 해줘서 실업급여 못 받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별정직 임기제 고용보험 상실 사유서 모두 다 보좌진이랑 비서관들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말씀만 덧붙이자면 본인이 원하는 형식으로 사직이 됐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. 설전 변호사님. 네. 만약에 강 후보자가 지금 주장대로 28명을 면직한 것이고 나머지 20명 정도는 지금 의혹 제기하고 있는 그런 류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지만 국회의원이 원해가지고 보좌진을 해고한 경우에는 그렇다면 실업급여 받도록 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건 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장에서도 그게 원칙이죠. 어떤 권고사직 처리를 해줘서 어떤 실업 다음 구직을 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, 우리가 4대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?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경우를 실업급여를 지급하라고 지금 4대 보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걸 만든 곳이 어디예요? 국회 아닙니까?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근로기준법과 어떤 이런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실업급여라든지 그다음에 산재보험 이런 걸 가장 먼저 솔선수범을 지켜야 되는 곳이 국회가 아닙니까? 예. 또 그 구성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실일 것이고요. 근데 지금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어제 이 부분을 당초에는 아마 제공을 안 했던 걸로 압니다.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아서. 그랬나 봐요. 네, 근데 이제 이것을 계속 요청을 하니까 이제 늦게서야 이 부분 동의가 돼서 이걸 받아본 것인데, 저는 좀 깜짝 놀란 부분이, 아니 본인이 월급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국회 사무처에서 우리가 세금으로 지급을 하는 부분이에요. 근데 어떤 이유인가는 모르겠어요. 근로기준법 36조가 그겁니다.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. 한마디로 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 퇴직한 공무원이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어떤 그 금원에 대해서 임금이라든지 어떤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체했다는 것이거든요. 도대체 임시 별정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공무원이거든요. 예. 근데 왜 이것을 주지 않았을까요? 그러면 이것은 나갈 때 나가더라도 나간 후에도 괴롭혔다는 얘기 아닌가요? 악의적으로?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강선우 의원실에서 이런 임금 체불을 나중에는 어차피 이제 이게 신고사가 없다라는 것은 아마 이 돈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납득할 수 없는, 특히나 국회의원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. 아마 처음부터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이런 어떤 그 부자진을 내쫓으면서 이러한 일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고발이 됐다는 것을, 진정이 됐다는 것을 충분히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갑질 의혹과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런 제일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또 추측이 드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봅니다. 예.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님은 제가 또 국회에서 취재할 때도 만났던 분이고, 우리 강 부대변인님은 인턴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서관, 보좌관까지 모두 하신 분입니다.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. 강선우 후보자가 뒤늦게 제출한 이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임금 체불 논란 2건이 있고, 권고 사직 처리를 안 해줘가지고 실업급여도 못 받겠다라는 의혹이 또 제기됐고, 퇴직 후에 취업 방해까지. 물론 강 후보자는 본인이 원하는 형식으로 사직했다라고 합니다만, 앞선 여러 직원들이 왕따를 시켜가지고 알아서 스스로 나가게끔 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기 때문에 인턴부터 비서관, 보좌관까지 다 해보신 부대변인께서는 지금 이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?
일단 저는 처음에 이제 뭐 임금 체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알기로 이제 보좌 직원들의 임금은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중간에서 뭐 이렇게 손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많은 이제 다른 보좌 직원들과 그렇죠. 얘기를 해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겠더라고요.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지역 사무실 같은데 이제 인원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정말로 뭐 일욕심이 있으면 뭐 국회에 있는 9명의 직원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비용을 들여가지고 채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보고요.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. 이 어떤 직원이. 예. 근데 이 직원에게 줄 수 있는 급수가 뭐 7급밖에 없는 거예요. 9급밖에. 근데 이분이 일도 오래 했고 경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을 또 사적으로 또 수고비 쪽으로 더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고 또 인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2년 동안에 아마 뭐 20개월, 1년에 10개월 정도밖에 근무를 못 하게 될 겁니다. 그걸 넘어가면 이제 정식 뭐 계약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. 그 사례들은 굉장히 특이한 사례들이 있긴 네. 하네요. 특수한 사례들. 그래서 이제 보통은 10달밖에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나머지 2달은 또 의원실에서 이 친구가 너무 일을 잘하고 예. 또 다시 채용을 해야 되니까 그냥 2달은 또 의원실에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한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떤 경우에서 일어난 건지는 좀 당사자, 진정을 냈던 당사자를 좀 불러서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권고사직 처리 안 해줘서 실업급여 못 받게 됐다. 이것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정말로 이 직원은 같이 일할 자격이 없는 직원들도 있었어요. 또 어떤 분은 너무나도 훌륭한데 환경상, 여건상 같이 일을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은 이왕이면 좋게 나가는 것이 좋고 또 우리 의원이 정치인인데 또 나쁘게 보내가지고 또 정치인에게 누가 될 것 같아가지고 보통은 다 이제 권고사직 처리를 다 해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. 그래야지 또 다음 구직 활동을 할 때까지 또 그래도 최소한의 또 생계를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당사자를 불러봐야지 너무나도 좀 특수한 이 국회 보좌 직원이라는 자체가 특수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불러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퇴직 후 취업 방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보통 이 직원이 나갔어요. 근데 이 직원이 어디 의원실에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취업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방해했다는 식으로 지금 이의를 그렇죠.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저도 예를 들어서 정말 마음에 안 들게 보낸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저희 방을 뺀 290국에 어느 방에 지원을 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예. 근데 어떻게 알게 되냐? 그 방에서 저희 방에서 평판조회. 연락 와가지고 평판조회를 하는 거죠. 예. 그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보좌관들은 그래도 저희만의 암호, 불문율이 있습니다. 잘한 사람은 잘했다고 하지만 못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 못했습니다라고 거의 대부분 말 안 해요. 그냥 알아서 판단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 의원실에서 이거는 얘가 일을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관례거든요. 그래서 이 퇴직 후 취업 방해도 의원실에서 막 쫓아가가지고 방해를 진짜 했는 건지 아니면 그 해당 의원실에서 평판조회를 왔을 때 안 좋게 얘기를 한 건지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. 하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들었을 때는 어쨌든 간에 강선우 후보자가 저는 이렇게 제보를 하고 있는 보좌 직원을 좀 빨리 만나가지고 오해가 있으면 좀 풀고 예.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좀 이런 식으로 수습을 하나씩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